자, 이제 한번 보자 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런 거 좀 도움이 되겠나? 그 밤에 있잖아, 밤에. 자꾸 이래 불타는 병사들아. 내 이야기 좀 할게. 자, 밤에 있잖아, 밤에. 우리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봐야 되는데 잘 안 보고 하잖아요. 좀 힘은 들기는 하지만 밤에 그냥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그냥 월화수목금 이렇게 우리 5과목이니까 5과목들 밤에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한 11시나 12시나 이렇게 문제를 딱 올려놓으면 니는 이 가시나야 이 나쁜 년 아니에요. 못된 년. 내가 뭘 하면 니는 무조건 내 안티 니 안티 맞지 이거. 내 니 엄청 좋아하는데 니 내가 뭐만 하면 안 돼.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마치자. 말해 마치자. 이 나쁜 년. 아니 저녁에 여러분, 내가 금방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혹 모의고사 같은 거는 봐야 되는데 계속 좀 안 보거든요. 안 보고 미루고 이제 숙달한 연습도 필요하기도 해서 여러분들 야, 너희들 막 이 손가락 이게 뭔데 이거 이거 뭐고 그거 하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뭔데 자 뭔데 좀 들어봐라 시키면 내 이야기 좀 하네 좀 들어보라고. 저녁에 모의고사 같은 것을 밴드에 이렇게 문제를 떠올리면 탁 클릭하면 문제가 탁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쭉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서 그냥 답을 빠르게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빠르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딱 마킹해보고 이런 틀린 거 있잖아요. 틀린 거 있으면 거기서 바로 답 올려보고 답 한번 딱 체크해보고 내가 이제 답지를 딱 올리면 답 점검해보고 자기 전에 한 30분이나 한 40분 정도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각 과목들마다 한 느낌만 이렇게 딱 잡아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떨까? 아니 너무 이제 피곤해 찌들어 죽겠는데 뭐 이따 뭐 그런 거 하냐 뭐 이런 표정이야 니도. 아니 그래 힘이 들 것 같으면 그래 하지 말고 그냥 혹시나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그래 쭉 해가지고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면 좋은데 여러분 다 이제 실력권에 가 있는데 안 풀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혹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저 시간 정해놓고 바로 이제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되니까 한 30분이나 40분 푸는데 한 15분 20분도 하지 말고 15분 정도 풀고 그리고 이제 답 한번 마킹 해보는데 한번 확인해 보는데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본다 할 때 해볼 사람 한번 들어봐라. 아니 손 들어봐라. 없나? 그럼 치우자. 아니 그런 건 네 이름 도움 안 되나? 안 되겠나? 맞나? 그 30분 정도 이건 시간이 안 되고 밥은 2-3그릇 막 먹고 커피 막 먹고 그렇구나. 알겠다. 그럼 그리고 하지 말자. 나도 뭐 하기 싫다. 치우자 때리치우자. 아니 저녁에 너희들이 하도 모의고사를 바라봐라 해도 안 풀고 해서 혹 저녁마다 그냥 짧게 이렇게 한 번씩 풀어보면 이제 좀 숙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했는데 그게 뭐 일고의 가치도 없고 일고의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 피곤만 주고 힘만 들게 하는 이제 악수도 이런 악수가 없네. 미안하다. 내가 나는 그래도 엄청나게 호응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알겠다. 뭐 하지 말자. 치우자. 때리치우자. 수업 그만하자. 너가 혼자서 필기부터 봐라. 이제 수업 다 나갔다. 알겠어요? 여러분의 여사는 충분히 알았어요. 자, 공소리의 방식 보죠. 3편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성이 높지 않아. 근데 이제 공소장 제출 한번 봐봐라. 근데 빨리 한번 점검해 보자. 자, 공소장 제출. 자, 여기 이제 우리 어디 하냐면요. 지금은 파트 3편. 여기 챕터 1 01. 자, 이거 우리 들어갑니다, 지금. 신교재 페이지는 45페이지죠. 45페이지. 자,
자, 공소제 개입 방식은요. 예, 공소장 제출하는 거예요. 공소장 서면입니다. 서면 구술 안 됩니다. 구술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 파일 형태로 저장 매체에 담아서 공장에 첨부했을 때, 자, 이 저장 매체요. 이거는 공장이라 볼 수 있어 없어? 서면이라 볼 수 있나 없나? 없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국가직에는 무조건 전 나온다고 봐요. 여러분 시험에도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일단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됐죠? 예. 반드시 종이 서면에 가야 되고 구술 안 되고 저장 매체도 안 된다. 그다음 기재사항이요. 기재사항. 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피고인 제명, 공사의 직용 법적 구성 여부 이런 것들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근데 그 옆에 우리 피고인 적어야 돼. 피고인 그리고 살인죄라는 이 제명요. 그리고 공소 사실 그리고 적용법 조문인데 살인죄라는 이 제명하고 적용법조 있죠. 이것은 공소되기 범위를 정하는 보조적 기능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법원이 심의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일시장소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보조 기능에 지나지 않아서 제명하고 적용법조는 옥이나 누락이 있어도 피고인의 방문 행사 입장이 없다면 공소제기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정도 딱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피고인하고 공사실은 특정을 해야 돼. 만약에 불특정이라면 공기판으로 끝내요. 그죠? 공기판으로 끝내요. 그리고 이 피고인이요, 피고인 이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 특정의 방법에 성명 적으면 되죠. 주소, 직업 적으면 돼요. 이름 적으면 돼요. 되는데 전직서가 중요합니다. 전직서. 전과 직업 없음 소년부 송치 처분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 되죠. 혹 이게 일본주의 위반 아닌가? 아닙니다. 무죄청원치 기반은 아니라고 했죠. 근데 특정호 위반액서 이것 다 기억하시고요. 됐죠? 그다음 공사실은 특정을 해야 돼. 그 특정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 이것이 국가직에서는 중요합니다. 검찰 쪽에서는. 그런데 우리한테서는 그게 중요한 비중은 없어요. 자, 여기 경찰 쪽에서는 국가직에서는 중요한 비중이 있고요. 여러분. 거기 교사방조 있잖아요. 교사방조. 이거는 공법이고 공법은 정법행위에 종속되기 때문에 교사방조만 적어서는 안 되고 뭐 정법의 사실도 같이 특정을 해야 된다는 건. 그다음 경합범이요. 경합범은 각기 특정해야 되죠. 내가 A죄를 범했다면 A죄 특정, B죄를 범했다면 B죄 특정. A죄와 B죄 두 개를 범했다. 두 개를 기소한다. 그럼 둘 다 특정해야 되는 거죠. 둘 다. 그런 이야기고. 여러분 포괄일죄 있잖아요.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부분 행위를 통쳐서 하나의 범죄를 하는 것. 개개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죠. 전체적으로 특정하면 돼요. 자, 포괄일죄 한번 정리해보세요. 포괄일죄는 개개라고 가면 대부분 다 틀립니다. 왜?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부분 행위를 통쳐서 하나의 범죄를 하는 거니까 전체 포괄일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개개라고 하면 틀리죠. 그렇죠? 개개라고 하면 틀려요. 그럼 이제 개개라고 와서 틀린 거 한번 읊어보세요. 방금 이 공사일 특정, 그 다음에요. 공소시효. 최종에 끝나야 이 전체 범죄가 끝난 거니까 최종 범죄가 끝나야 이 범죄가 끝나야 이때부터 시효를 계산하지 개개행위마다 시효를 계산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공소장 변경. 포괄일죄 동일성을 따질 때는 개개행위마다 동일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 나중에 유죄 판결서에 범죄될 사실을 적거든요. 여기에 포괄일죄는 전체 포괄일죄로 적으면 되지 개개행위를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 개개라고 하면 다 틀려요. 그런데 개개라고 해야 옳은 게 딱 하나 있죠. 뒤에 가면 우리가 더 볼 건데 보강증거요. 만약에 상습범 포괄일죄를 자백했을 때 그 보강증거는 개개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이거 딱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 양성마랑 우리 메삼페타민 검출 실험해 보니까 양성마랑이 나와요. 모발 감정 결과에서 양성마랑이 나오고 더 이상 확인해 보지도 않고 모발에서 일반적으로 양성이 검출될 수 있는 일시를 범행 장소로 적어서 그 일시에 거주했던 곳을 범행 장소로 적어서 기소했단 말이에요. 이건 불특정이라 했죠. 그다음 소변 감정 결과 양성인 이 사안은 특정되었다고 봤죠.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공모공동정범은 공모공정이 의사합치가 있다는 정도만 적으면 되지 의사합치가 되었다는 정도 모의 일시, 장소, 역할, 내용 이런 것까지 세세히 특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죄, 그다음 밀수범 취득죄,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 그다음 밀수범 취득 이런 것들은 그 밀수범 취득한 밀수범 한 개마다 하나의 범죄가 생기니까 그 각각마다 특정해야 되고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죄도 실적 경합범이에요. 세금 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되니까 각각 특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죠.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 이제 그 임의적 기재상요, 예비적 태결치 기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특정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특정에 이 정도 잡았는데 그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 필기노트 한 장. 그다음에 이전 필기노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추록집이에요. 추록집을 보면 공소되기 방식, 공자의 특정과 불특정에 관한 판례가 나옵니다. 이게. 특정 있고 불특정이 쭉 나오죠. 자, 이것들을 한번
근데 거의 우리한테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국가직 준비하는데 이 인강을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검찰. 그런 친구들 한번 꼭 정리해야 돼. 국가직은. 알겠지? 국가직은 한번 쭉 정리해서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직렬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우리 직렬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이게 8년 정도에 한 번 나왔거든요. 한 번 나왔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들어 나왔던 문제가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기출문제집을 보면. 그래서 한번 나는 전반의 내용이 다 되었다면 가볍게 읽어보고 이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그다음에 비중이 낮으니까 나는 제끼겠다 하는 친구들도 제껴도 상관없고.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임의적 기재 상요. 예비적 태길적 기재. 와, 딱 펼쳤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허무했나? 그래도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돌아와야지. 그게 되고 아주 크게 웃어버리면 나는 얼마나 민망하냐. 우리 나쁜 놈들이네 이거. 어? 자, 임의적 기재상요. 예비적 태길적 기재제, 예비적 태길적 기재. 이거는 뭐 중요성이 더 낮아요, 여러분. 이거는 뭔데 내가 막 이 친구들 막 욕을 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검사가 딱 보니까 이게 명예훼손인 것 같아. 명예훼손. 근데 아니면 모욕인 것 같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일단 명예훼손에 어떤 심정이 더 많이 가. 그럼 이걸 선순위에 적고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모욕을 후순위에 이렇게 적어서 심판의 순서를 적어서 공소를 되게 하는 것이 예비적 기재. 태길적 기재는 뭔데?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인데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 범죄되는 거 유죄 때려도 이렇게 태길해서 유죄 때려달라. 태길적 기재. 이런 것들. 이게 예비적 태길적 기재죠. 모호한 경우 있겠죠. 막 공개된 장소에 욕을 해버리면 이게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애매모호한 이런 경우에. 자, 여기 예비적 태길적 기재예요. 근데 이 예비적 태길적 기재는 최초 공소 제기 시와 공장 변경할 때 다 되거든요. 공소 제기 시와 변경 시 다 돼요. 그리고 공소 제기할 때 예비적 태길적 기재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수개의 범죄도 가능해. 이게 판례예요. 물론 다수의 학자들은 반대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수개의 범죄도 예택 기재 가능해요. 그래서 수개의 범죄도 가능이라고 돼 있죠. 그 뒤에다가 수개의 범죄도 가능이라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단 공소 제기 시. 단 공소 제기 시. 공소 제기할 때 예택 기재예요. 공소 제기 시에 예택 기재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수개의 범죄도 가능하다고요. 됐죠? 아니면 이렇게도 좋겠네. 벌써 했죠. 그래 아니면 수개의 범죄도 가능이라 돼 있죠. 근데 그 옆에 공소 제기 시뿐만 아니라 공장 변경 시 했지. 그러면 위에 공소 제기 시 여기다 딱 줄을 치고 이렇게. 공장 변경 시 이렇게 해서 이거는 X. 공장 변경 시도 여기 공장 변경 시 있잖아요. 공소장 변경 시.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 직렬 가리지 않고 시험에 나왔던 것만 지금 정리해주면 이래. 자, 이 공소 제기시, 여기 공소 제기시가 밑에 나오죠. 공소 제기시와 공장 변경시 다 예택 기재가 가능한데 공소 제기시의 예탁 기재는 수개의 범죄도 가능하다고요. 근데 공장 변경할 때 예비적 태길 기재는 수개의 범죄는 안 돼요. 공장 변경의 유일한 요건이 뭔데, 여러분들? 공장 변경의 유일한 요건 한 게 동일성이거든요. 동일성. 그래서 자, 공장 변경할 때 예택 기재는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택 기재가 가능하고요. 동일성 인정되는 수개의 범죄는 예택 기재 안 돼요. 자, 그럼 다 됐고 예비적 공사시만 유죄로 인정되고 만약에요 예비적 공사실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본의적 공사실은 무죄가 됐어요. 이때 예비적 공사실 이것만 상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예훼손 재판해줘. 안 되면 모욕 재판해줘. 했는데 법원이 만약에 모욕죄 유죄를 때렸다. 그러면 이것을 상소해야겠다. 그러면 상소심에 올라오는 것은 이 모욕만 올라오는 거냐? 아니죠. 명예훼손, 하살표, 모욕 다 올라오는 겁니다. 동그라미 하살표. 그러니까 이거 뭔데요? 자, 선순위의 공사시도 그대로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태길적으로 공소를 내겠다. 그 중에서 어느 하나 유죄를 때렸다면 그것만 상소를 내겠다면 그것만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고요. 검사가 공소했던 예비적 태길적 기재 전부 다가 상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예비적 공사시만 유죄로 인정되고 또는 태길적 공사시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 부분만 상소되게 해도 주의적 공사실 또는 태길적 공사실 나머지 부분까지도 전부 다 상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 안 나와도 또 어디에 나온다고요? 저 뒤에 가서 일부 상소에도 나오는 거예요. 일부 상소에도. 일부 상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전부 무죄 선고. 여러분 예비적 태길적 공사실 전부를 무죄를 때렸다. 예비적 태길적 공사실 전부를 무죄를 때렸다. 그러면 자, 나중에 판결서에 예비적 태길적 공사일 전부가 다 무죄가 되는 이유를 다 판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법원에서 이 예비적 공사실을 유죄를 때렸어. 그러면 판결서에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을 때 이유에는 자, 이 예비적 공사실이 유죄인 이유를 밝혀야 되지만 뭐더요? 여기 선순위 공사실 있죠. 선순위 공사실이 무죄인 이유도 밝혀야 돼, 밝히지 않아야 돼? 밝혀야 돼요. 이 전부 다를 무죄를 때렸다라고 한다면 자, 이 선순위 공사실과 그다음 후순위 공사실 이 전부 다 이것이 무죄인 이유 또 이것이 세모가 무죄인 이유를 다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선순위 공사실, 후순위 공사실 이 전부 다가 무죄라면 둘 다 무죄인 이유를 다 적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예비적 공사지만 유죄를 때렸다. 그러면 예비적 공사지 유죄인 이유도 밝혀야 되지만 뭐도 선순위 공사질이 무죄인 이유를 밝혀야 된단 말이죠. 됐죠? 이렇게. 여기는 그냥 시험에 나왔던 것만 적었습니다.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전부 무죄인 이유를 판결문 이유에다가 밝혀줘야 된다. 그래야 검사가 이제 이걸 볼 거 아니에요. 아, 둘 다를 무죄를 때린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아, 그래. 이건 무죄 맞네. 라고 이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왜 무죄야?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면 상소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주의. 1번주의라는 것은 공장 한계 제출하고 예단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의 첨부 인용은 안 된다. 이게 1번주의죠. 예단 편견 차단입니다. 편견 우려 없는 것은 첨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편견 우려 없는 것은 첨부 가능해. 그래,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가 되겠죠.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이것들은 첨부 가능하거든요. 구속영장이라든가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는 첨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소규칙에. 이거는 편견이 생길 우리가 없기 때문에 첨부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됐죠? 예단 편견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단 편견을 불러 우리가 없는 것은 그 첨부나 인용을 해도 1번주 위반 아니냐? 아닙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죠. 이거는 첨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신동 교수님은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면 이거는 편견이 생길 우리가 있지 않냐. 이거는 뭐 삭제하는 게 옳다라는 주장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형소규칙에는 아직까지 첨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첨부한다 해서 이게 1번주 위반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번주 위반이 아닌 것들, 여러분 예단 편견을 불러 우리가 없는 것들은 첨부나 인용을 해도 1번주 위반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과 직업업성, 소년부 성취 처분 이거 받은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편견이 생길 우리가 없기 때문에 1번주 위반은 아니다. 과거 경력 성향 활동을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를 기재했다 해서 편견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주 위반은 아니다. 동기를 기재하는 거 있잖아요. 동기. 어떤 범죄를 방해 된 동기. 뭐 살인죄나 방화죄는 동기 범죄로 분류가 돼요. 동기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 동기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요. 동기 범죄 아닌 일반 범죄들의 동기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합니다. 우리 판례는. 이건 1번주 위반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죄 기재. 자, 이놈이 범한 또 다른 범죄가 있고 이 범죄의 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거든요. 이것의 여죄를 기재하는 것은 1번주 위반인가? 우리 판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의 기재가 허용된 이외의 사실인 여사를 기재하는 거 1번주 위반이라고 한 판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사 기재, 여기 정과, 그 다음 과거 경력, 그 다음 동기, 그 다음 여죄 전부 다 1번주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떤 것을 들어보지 못한 것을 딱 적어놓고 이런 것을 기재하면 1번주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틀린 지문으로 1번주 위반이라고 한 판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사 기재 1번주 위반이라고 하면 일단 틀리다 이렇게 가시라고요. 그 다음에 예외. 자, 1번주 위반이 아닌 건 우리 약식기소하고 즉결심판이요. 이것은 1번주 예외입니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서류를 보내야 돼요. 1번주 적용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 즉결의 경우에는 물론 공개된 법정에 재판하는 건 맞아. 그런데 아주 경미한 범죄를 빨리 재판 끝내겠다는 생각이니까 즉결의 경우에도 1번주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약식기소할 때 서류와 점검을 같이 보내는 것, 즉결심판 청구할 때 서류 점검을 같이 보내는 것은 이거는 1번주 위반이 아니죠. 나중에요. 나중에 정식 재판이 청구되었을 때, 정재판 청구됐을 때 그때 검사에게 서류를 보내지 않고 계속 법원이 가지고 있다 해서 최초 약식기소 이것이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즉결심판 떨어졌고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 이때 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 기록과 점검물을 전부 다 법원에 보냈단 말이죠.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 작성된 진술조서까지 첨부돼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최초 적결심판 청구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셨을 것이에요. 왜? 적결심판 청구할 때 약식기소할 때 1번주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때 서류와 증거가 들어왔다고요. 나중에 반환하지 않고 교도를 가지고 있다 해서 또는 1회 공판 열리기 전에 전부 다 법원에 들어왔다 해서 처음에 약식기소
적절 심판 이것이 위법이 되는 건 아니죠. 왜? 이때는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와 증거물들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판례들을 한번 같이 기억해 주면 돼요. 여러분 어떤 교재든 그 판례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을 딱 해요. 그 다음에 위반이요. 일본주의 위반하면 공기판이죠. 일본주의 위반하면 공기판이고요. 그 다음 하자 치유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온다면 여기 오답을 걸 거예요. 지금도. 자, 하자 치유되는가. 자, 일본주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투질 않아요. 피고인 측에서. 그래서 법원도 실체를 판단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증거조사를 했거든요. 증거조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법원의 심정 형성이 이루어졌어요. 이 무렵에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해서 이미 진행된 증거조사 등 소송행위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일본주의 위반이 있지만 절차가 진행되면 증거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단 말이냐? 그렇죠. 일본주의 위반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거 딱 기억하시면 되죠.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소되기 방식 2.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3편 내용은 뭐 아주 볼 내용이 거의 없다. 3편 내용에 공소시효만 잡으면 볼 내용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면 읽어보시는 거. 그거는 뭐 좋습니다. 국가직은 꼭 봐야 돼. 국가직은 꼭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소되기 효과. 공소되기 효과도 이 한 페이지 딱 정리하면 뭐 우리 틀리지는 않죠, 여러분. 공소되기 효과. 자, 그림 보세요. 갑과 을이 병에게 범죄를 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걸 A죄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이것을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요, 세모를 적었고, 갑을 적었고요. 그리고 공소사실은 세모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자, 을은 기소가 아직 안 됐고요. 갑만 기소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소했을 때 효과는 소송 계속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소송 계속할 때 이 개는요,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고, 속은 속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A 사건을 만약에 A라는 법원에 기소를 했다면 A라는 법원과 A 사건이 관계를 맺게 된다. 개. 그리고 A라는 법원의 심판 대상에 속한다. 속. 소송 계속이요. 그래서 A라는 법원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되는 것이고요. 의무를. 나는 의무라고 발음을 하는데 아마 볼록이는 의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의무. 이것만 봐도 저희 발음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바로 입증이 돼요. 저는 의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의무. 의무기가 어때? 의무 검치 좋아한대. 의무. 그 KTX인데 개인 택시하고 KTX하고 구분이 안 되는 바람이 그 양반. 발음 엄청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기분 나빠요. 쌀. 우리가 먹는 주식이 쌀인데 쌀이 발음이 안 되면 그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살이 뭐고 살이? 쌀이지. 살 먹나? 지가 짐승이가? 동물이가? 식인종이가? 살. 그렇죠. 좋네. 식인종. 살이 뭔가 살이. 자, 의무입니다. 의무. 즉각적 효과는 심판할 권리와 의무. 그 다음 소극적 효과요. 소극적 효과로 이중기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A라는 사건은 A라는 법원 것이고 A라는 법원이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기소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동일 사건을 동일 법원에 이중기소하면 동동판. 공소야 판결을 종결해요. 그 판결 사이에 죄법 다중고처할 때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 공기판이요. 뒤에 기소된 것은 공기판. 근데 동일 사건이 이제 다른 법원에 이중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동다결입니다. 동다결. 공소의 결정으로 끝내요.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이게 뭔데? 취사 경범할 때 관할의 경합이죠. 서로 재판하겠다고 경합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고 경합에서 밀린 놈은 그 사건과 결배를 한단 말이죠. 공소의 결정. 됐죠? 오답이 걸리는 형태는요. 동일 사건 동일 법원은 판결인데 결정이다. 이렇게. 동일 사건 다른 법원은 결정인데 판결로 이렇게 오답을 걸은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경합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의 사건 여러 개의 법원에 들어갔다. 동다, 결. 한 개의 법원은 공소의 결정으로 끝내야 되는데 누가 공소의 결정으로 끝내요? 경합에서 밀린 놈이. 만약에 하나의 사건이 단독과 합의에 들어가 있다면 누가 경합에서 밀립니까? 단독이 밀리겠죠. 왜? 1대3으로 붙으면 당연히 3이 이기겠죠. 합의가 재판하고 단독은 공소의 결정.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단독에 들어가면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 개의 단독에 들어가면 먼저 기소받은 법원이 경합에서 이기죠. 먼저. 그리고 뒤에 기소받은 법원은요. 경합에서 밀려서 공소의 결정으로 끝냅니다. 됐죠? 그런데 뒤에 기소받은 법원이 또는 단독이 먼저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 어떻게 돼? 공소의 결정 때리지 않고 먼저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 그때는 이미 하나의 사건에 확정 판결이 있으면 경합에서 이겼지만 더 이상 심리는 안 되죠. 왜? 확정 판결이 이미 있으면 기판력 때문에 더 이상 심리 안 돼요. 그래서 뭐 합의부나
먼저 기소받은 법원은 결국 면소 판결로 끝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가 면소 판결로 끝내지 않고 지도 끝까지 재판에서 유죄, 무죄 이런 실질 재판이 내놓으면 뒤에 실질 재판은 뭐가 돼? 당연 무효가 되는 당연 무효. 자,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서 또 한번 우리 관할 부분에 가면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심판범위 한정이요. 심판범위가 한정이 되는 두 번째 효과. 먼저 불고불리 원칙 볼게요. 불고불리. 이게 뭔데 여러분들? 고한 것만 심리해라. 고하지 않은 것은 심리 마. 이게 불고불리죠. 자, 우리 고하는 서류가 공소장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고했습니까? 갑을 고했죠. 그러면 갑을 재판해야 돼. 사람은요, 갑을. 그다음 범죄는 뭐를 고했습니까? 세모를 고했죠. 그러면 세모를 재판해야 돼. 그러니까 불고불리에 따른다면 심판범위는 갑이고 세모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소송법 248조에는 공소대기의 효력범위라고 돼 있어. 그 효력범위를 보면 먼저 인적 효력범위는 검사가 피고인을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하거든. 다른 사람 자, 공범에게 효력이 없어. 또 진범에게 효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 을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갑을 기소했으니까 갑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공범 을에게 없고 그 옆에다 하나 적어도 좋아. 을 X라고 했지. 그 다음 진범이라 적고 진범 X라고 적어도 좋아. 을 X라고 돼 있잖아. 진범 X. 자,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거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우리 248조 1항에는 검사가 피고인을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 있거든. 그 다른 사람이 바로 공범 그리고 진범이 되겠지. 공범, 진범에게 효력이 없어요. 됐죠? 그다음 물적 효력범위. 물적 효력범위는 자 248조 2항인데 범죄의 일부에 대한 기소는 그 전부의 효력이 있대. 그러니까 세모로 기소해도 그 전부 어디까지? 동그라미까지는 동일성, 동그라미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심판 범위를 잡아볼게. 물고불리와 공소의 효력 범위를 가지고 심판 범위를 잡아보면 인적인 심판 범위는 아주 깔끔하게 갑으로 나와. 그치? 같으니까 이 두 개가. 근데 물적인 심판 범위는 자, 불고불리에 따른다면 세모인데 공소대의 효력 범위까지 가면 어디? 동그라미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현실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공장에 적어놓은 알고 있는 세모고 그자 이게 현실적 심판 범위가 되고 공소대의 효력이 미치는 동그라미까지는 일단은 잠재해 있는 심판 범위로 보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만 하면 검사가 공장을 변경해서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끌어내면 그때 심판 대상이 되는 거지. 됐지? 공장 변경을 통해서 공장에 담겼을 때 그때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고 이때부터 동그라미를 재판에 들어가는 거죠. 일단 그 전까지는 이 동그라미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동그라미는 잠재해 있는 심판 범위로 보는 그래서 심판 범위를 현실과 잠재 이원적으로 본다 해서 이원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다음에 공소시효 정지. 자, 마지막 효과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가 돼. 야, 갑을 기소했으니까 갑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는 거 맞지? 근데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을의 시효도 같이 정지된다고. 아니, 을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정지가 돼. 아니, 그러면 이상하잖아. 여기 검사가 피고인을 지정한 사람의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 공범에게 효력이 없다며 그리고 을 X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여기는 다 을 동그라미가 돼 있냐? 예외.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는데 공범에게 효력이 없는데 딱 한 개의 효력이 있다고. 시효 정지, 공소시효 정지. 요것만큼은 기소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예외. 우리 공범까지 확장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우리 형사절차는. 공범까지 확장하는 것이 두 군데. 바로 여기하고 또 어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친고죄의 공범들. 우리 친고죄의 공범들은 우리 한 놈이다 했잖아. 그래, 한 놈을 고소하면 그 전체에 대한 고소. 한 놈을 취소하면 전체에 대한 취소. 한 놈을 취소 못하면 전체를 다 취소 못하는. 자, 친고죄의 공범을 한 놈으로 엮어버리는 바로 고소불가분. 그리고 여기 공소시효 정지 이렇게 두 개. 됐죠? 공범끼리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 자, 그러면 맨 밑에 한번 봐보자. 맨 밑에 보면 고소불가분 원칙과 공소불가분 원칙 비교라고 했다, 그자? 이전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그건 추록집을 보시면 이제 나와요. 네, 페이지 안 적어놨구만. 적어놨으면 여러분 추록집을 바로 펼칠 건데 내가 추록집에 있다 하니까 막 펼치는 거 봐봐봐. 아이고. 이 친구는 내가 아까 그 말 딱 듣고 바로 적어놨지. 적어놨지. 금방. 그러니까 바로 딱 펼치는 거 봐봐. 역시. 자, 고소불가분, 공소불가분 원칙 비교. 고소불가분, 공소불가분이요. 고불과 공불이제. 고불과 공불. 자, 고불은요. 대상이 친고죄고 공불은요. 모든 범죄고. 그 다음 주관적 불가분이요. 자, 우리 고소불가분, 고불의 주불은요. 인정이 되죠. 객불요. 인정됩니다. 주불, 객불 다 인정돼요. 그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고불의 주불은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객불은요. 객관적 불가분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이건 이론상 있는 거죠. 이론상.
이런 사람. 이것도 경간의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공불은요. 공소불가분, 공불은 모든 범죄고 여기에 대해서는요. 자, 주관적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에 대해서 다 규정이 있는데 주관적 불가분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검사가 표현을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고 공범에게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 딱 한 가지는 효력이 있다고요. 뭐? 공소제기를 통한 시효정지 효력. 기소를 통한 공소유효 정지 효력은 공범에게 미친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됐죠? 주관적 불가분 원래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되는 건 딱 한 개. 시효정지. 공소제기를 통한 시효정지. 그 다음에 객부는요. 인정되죠. 이거는 248양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 딱 정리 한번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고소하고 공소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고소는 좀 더 해볼게요. 고소는 비교를 합니다. 고소하고 공소를 딱 비교해보면 고소는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 구술입니까? 고소는 서면 구술. 공소는요 서면입니다. 자, 둘 다 취소는 고소 취소 또는 공소 취소 둘 다 1심 판결 선고 전인데 차이점이 있죠. 파기환송 후에 1심, 재심의 1심에서 고소 취소는 돼 안 돼? 되죠. 고소 취소는. 근데 공소 취소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소를 할 때요. 고소를 할 때 일시장소 방법을 특정해야 되느냐? 일시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공소를 얘기할 때 공소장에는요. 범행의 일시장소 방법을 특정해야 됩니다. 고소를 할 때는 범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공소를 얘기할 때는 피고인을 특정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들을 가지고 고소와 공소의 차이점을 가지고 한번 물어본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됐죠? 일단 이 정도로 아는 게 중요해요. 맨 옆에 그 해골바가지 하나 있잖아요. 해골바가지. 자, 이건 일부기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기소. 일부기소는 여러분, 하나의 범죄예요. 하나의 범죄 전부에 혐의가 있고, 여러분 그 필기는 그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 48에 있잖아. 공소유효가에 그 해골바가지 있잖아. 사람 같은 거. 근데 이거 원래 내가 해골로 그린 건데. 이거 마치 귀여운 뭐 인형 같다 그죠? 외계인 같다 그지? 자, 하나의 범죄예요. 하나의 범죄에 전부에 대해서 혐의가 있고 수성 조건이 다 구비됐는데 일부만 기소하는 거 가능하냐? 이게 일부 기소죠. 일부만 기소하는 거 가능하냐? 일부 기소. 됐죠? 하나의 범죄 전부에 대해서 혐의가 있고 수성 조건이 다 구비됐는데 그 일부만 떼내가지고 기소하는 게 가능한가? 학설은 된다 안 된다. 걔네가 대립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일부 기소를 허용하죠. 그 밑에 일부 기소를 허용하는 판례, 직무유기와 범인 도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 이때 직무유기만 떼내가지고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자기 우선 부작위 보충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로만 기소 가능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범인 도피나 자기 범인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를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의 범으로만 기소 가능하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일부 기소 된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근데 형법하고 다르냐? 다른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둘 다를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그래서 법원은 뭐를 검토한다고요? 자기범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고요. 성립되면 자기범이에요. 안 되면 이제 부작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거예요. 자기 우선 부작위 보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기소 단계 말이죠. 기소 단계에 있어서는 검사가 어떤 것든 떼내가지고 기소하는 것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죠. 기소할 때는 어떤 것을 떼내가지고 기소 가능하다는 거고 기소를 둘 다 했다면 당연히 자기범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겠죠. 그래서 형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공소시효 적용, 이제 공소시효 들어가는데 이 공소시효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3편에서는 뭐 다른 큰데 공소시효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공소시효라는 것은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적용 배제 13세 미만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아예 시효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 중요한 게 있죠. 사람을 살해한 범죄 있잖아요.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은 포함제야, 제외. 종범은 포함이야, 제외야. 종범은 제외입니다. 종범 제외. 우리 종범 제외. 까먹을 수 없겠다, 그자? 종범 제외. 뭐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발견했을까? 나도 내가 기특하고 막 그래요. 종범 제외. 예. 자,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은 제외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있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효를 배제해요. 그런데 법 시행 전에 시효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에 시효 완성되지 않은 범죄. 완성된 범죄에 적용한다면 틀리죠.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 기억해야 돼요. 종범죄배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되고 포함이라면 틀려요. 완성되지 않은 범죄예요. 완성된 범죄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 이 두 개 점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효 적용 배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건 이제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좀 위에 얹어 두었거든요. 여러분 구판의 경우는 없으니까 좀 가피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이 시효라는 거 있잖아요. 시효라는 것은 그 밑에 이제 갑이 여러 개 범죄가 있을 때 범죄가 딱 종료되면 내가 의도했던 범죄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그죠? 모래시계 모래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소가 딱 되는 순간 다시 모래시계 핀이 딱 꼽히고 모래가 흘러내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한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모래가 다 흘러내리고 나면 더 이상 기소 못 해요. 근데 이 모래시계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7가지 종류의 모래시계가 있어요. 가장 길게 작동하는 것은 25년이고요. 쭉 가서 1년짜리 모래시계도 있죠. 자,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모래시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범죄의 경중은 형벌에 반영돼 있죠. 중한 범죄는 형벌이 높게 설정돼 있고 경한 범죄는 법정형 말이죠. 법정형. 이게 낮게 설정돼 있잖아요. 이 법정형 중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을 가지고 시효기한이 정해져요. 바로 밑에 형벌의 종류, 사형부터 쭉 내려와서 몰수까지가 있죠. 그 중에서 만약에 어떤 놈이 범한 범죄의 가장 중한 법정형이 사형이더라. 그럼 시효 25년이요. 사형 없고 무기더라. 15년이요. 사형 무기 없더라. 유기징역 유기공고인데 자, 장기가 10년부터 30년 사이더라. 10년이요. 장기가 5년부터 10년 미만 이 사이더라. 7년이요. 장기가 1월부터 자 5년 그 미만이더라. 그러면 5년이요. 그러면 유기징역 유기공고도 없더라. 자격 상실이 가장 중한 법정형이 되는 건 없어요. 우리 형법전에. 네, 자격 정지가 가장 중한 법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자격 정지 밑에 내려와서 자격 정지 장기가 10년부터 15년 사이더라. 5년이요. 장기가 10년 미만부터 5년 이상이면 5년이요. 3년요. 3년 미안해요. 장기가 5년 미만이다. 1년부터 5년 미만이다 하면 1년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도 없더라. 벌금이 가장 중한 형이다. 하면 뭐 5년요. 벌금 없다. 부가몰이 가장 중하다 하면 1년입니다. 1년. 됐죠? 이렇게. 시효기한은 어떻게 해? 5, 7, 10, 15, 25, 1, 3, 5. 빠르게 여러분 암기할 수 있도록 해서 하세요. 5, 7, 10, 15, 25, 1, 3, 5.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25년 있잖아요. 이거는 사형도 25년이지만 또 한 개 뭐 의제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의제 공소시효 뭐냐? 그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시효가 멈추잖아요. 근데 법원은요. 25년 내에 이 사건을 확정 판결을 내놓아야 돼. 근데 25년이 지나도록 확정 판결을 내놓지 못하면 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의제가 돼요. 간주가 된다고요. 본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면소 판결로 끝내겠죠. 시효가 완성되면 면소 판결이잖아요. 그 의제 공소시효 기간이 25년입니다. 근데 의제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아요. 무조건 25년입니다. 경하든 중하든 간에.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중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다르니까 의제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의제 공소시효 기간은 공이 25년이다. 이런 것들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공소시효 기간 있잖아요. 그 옆에 그림을 보면은 만약에 그럼 공소시효는 우리 여러분 형법전에 들어가 있는 형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단일형이든 선택형이든 병과형이든 간에 가장 중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형법의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처단형이 아니고요. 가중감경을 하기 전에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가장 중한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을 처단형이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가중감경을 하기 전에 그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리 특별부의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특별부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에서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그 특별법상의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법에서는 가중감경을 하라고 되어 있으면 가중감경을 해야만 그 특별법상의 정한 법정형이 나와요. 그리고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을 가지고 하는 거죠. 형법은 가중감경하기 전에 그 형법 전에 그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됐죠?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과형상일죄는 어떻게 되느냐? 과형상일죄 그 옆에 나오죠. 과형상일죄예요. 우리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상적 경합은 여러분 과형상일죄는 형법에서는 한 개의 범죄예요, 수 개의 범죄예요? 형법에서는 수개의 범죄죠. 수개의 범죄죠.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됐을 때 형법에서는 이걸 수개의 범죄를 하잖아요. 이걸 형법에서는 상상적 경합이라 하고 형법에서는 수재라고 하잖아요. 수재의 범죄. 어디에서는요?
형법에서는요. 형법에서는 우리 소송법에서는 여러분 소송법에서는 자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 A죄, B죄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되면 이거 보통 과형상 일죄라고 부르고요. 우리 일죄라고 봅니다. 일죄. 어디에는요? 소송법에서는 이렇게 같은 내용이죠. 상상력 경합 과형상 일죄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수죄라고 보고 우리는 소송법은 일죄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요. 우리 상상적 경합 있잖아요. 상상적 경합을 우리 소송법에서 여기 공소시효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일죄라고 놓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기소해도 전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미치고 이것만 확정돼도 이 전체까지 다 확정되니까 이거 기소하면 면소 판결 떨어지고 상상적 경합을 공소시효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일죄로 놓고 봐야 돼요. 근데 공소시효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수개의 범죄로 봐야 됩니다. 공소시효에 있을만큼은 수개의 범죄로. 공소시효에 있을만큼은 상상적 경합은 수죄. 헷갈린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리해 드리잖아요. 공소시효는 상상적 경합은요. 공소시효에 있을만큼은 수재라고 형법대로 가셔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공소시효란 제도가 형법제도입니다. 형법제도. 볼록일 거라고 볼록일 거. 볼록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야. 볼록일 거니까 이걸 형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형법적으로. 형의 시효 앞에 이가 가야 된다고. 거기 가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 근데 이게 형소법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서만큼은 좀 헷갈리는 거지. 공소시효가. 그런데 형법제도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상상적 경험은 수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그 사기란 범죄를 범했습니다.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 상상적 경합이에요. 이때 변호사법 위반의 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그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까지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수개 범죄니까요. 형법상 제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만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요. 상상적 경합은 형법에서만 수재로 본다. 됐죠? 형법에서. 자 공소시효에 있으면 수재로 본다. 왜? 공소시효가 형법제도니까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상상적 경합을 전부 다 일제로 놓고 판단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기만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이게 형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나온다면 상당히 변별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있잖아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이 3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검찰 항고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검찰 항고 재항고 있겠죠. 재정 신청이 있겠죠. 그리고 헌법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소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들이기는 하지만요. 자, 이 근거법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 검찰 항고 재항고는 검찰청법에, 그다음 재정 신청은 형소법에, 그다음 헌법 소원은 헌법재판소법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 검찰 항고를 제기하면 공소시효가 진행이 정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검찰청법에는. 그런데 재정 신청을 제기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된다는 규정이 형소법에는 있어요. 그런데 헌법소원 있잖아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된다는 규정이 헌법재판소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시효가 멈춘다는 것은 우리 재정신청, 우리 형소법에만 있다고요. 이 2개는 없어요. 똑같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지만 검찰 항고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시효는 계속 진행해요. 헌재가 판단하는 동안 아니라 시효는 계속 진행한다고요. 간다고요. 검찰 항고, 고검에서, 우리 대검에서 재항고 판단하는 동안 시효는 계속 진행해요. 완성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재정 신청을 제기하면 시효는 멈춥니다. 그러면 똑같은 불기소에 대한 불복인데 어떤 거는 멈추고 어떤 거는 계속 진행하고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법에 없다. 그러면 우리 형소법의 이 규정 이것을 유추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 공소시효는 형법제도라고요. 형법상 제도. 형법에는 재형법정주의. 재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뭐가 있어? 유추해석, 유추적 금지 원칙이 있지. 유추적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소시효가 실체법 제도이기 때문에 형법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법제로 가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요. 정말 이거는 내가 볼록이가 정말 내가 싫어하는 놈 죽어 싫어하는 것보다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만 수재로 이제 보시자고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법정의 판단의 기초인 범죄 사실 과형상 일죄. 자, 과형상 일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상 입경합이요. 형법에서는 수재죠. 그래서 각각 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B죄 시효가 완성했다 해서 A죄까지 완성된 건 아니에요.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죄와 사기라는 범죄를 했을 때 변호사법 위반죄 시효가 완성했다 해서 사기까지 완성된 것은 X 아니다. 이거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죠. 자, 공소시효 2인데 거기에 여러분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엄청 많이 나오고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갑이 을에게 범죄를 벌였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효가 진행하겠죠. 근데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뭐로? 세모로 기소합니다. 여러분, 세모로 기소해도 공소되기 효력은 어디까지 미쳐요? 동일성까지 동그라미까지 시효는 공소되기 효력이 미치죠. 공소되기 효력이 미치는 동그라미까지는 시효가 다 멈춥니다. 그 모래시계가 다 멈춰요. 그 옆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세모되어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죠. 여기까지 다 멈춘다고요. 됐죠? 다 멈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모로 기소해도 어디까지 공소율이 미친다고요? 동그라미까지 동일성까지는 다 공소율이 미치고 여기 갑이 을에게 범죄를 벌였던 거 있잖아요. 갑이 을에게 범한 범죄 이것을 세모죄로 쭉 기소했잖아요. 세모죄로 이렇게 기소를 해도 어디까지는요? 이 전체 동일성까지는 여기 시효가 다 멈추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리하다 보니까 이게 세모죄가 아니고 동그라미죄 드러나서 이 동그라미죄로 이제 공장을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요, 이 동그라미를 재판하기 때문에 변경된 공사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수용조건 구비율을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공소시효도 수용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변경된 공사실 법정해 가지고 시효 다시 정하고 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만 동그라미 재판할 거 아니에요. 완성된지 여부는 자, 범죄가 종료한 이때부터 시작해서 최초 공소 제기시까지인가 아니면 공장이 변경된 변경시까지인가 제기시인가 어디라고요? 제기시까지죠. 왜? 금방 했잖아요. 세모로 기소해도 공장이 변경될 수 있는 동그라미까지는 여기서 시효가 다 멈춘다고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되겠죠. 됐죠? 만약에 완성되었다면요. 법원은 완성되었다면 면소 판결, 완성되지 않았다면 실체판 들어가겠죠. 그래서 된제면 그리고 제기시까지 완성됐다면 면소 판결. 됐죠? 근데 시험에 공장이 변경됐는데 변경되기 전 법정이어가지고 시효가 정한다. X. 그다음 완성 여부는요. 변경시까지 X. 제기시까지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보세요. 자, 그러면 공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법정이어가지고 시효 다시 정하고요. 완성 여부는 변경시가 아니고 제기시예요. 됐죠? 한 개 더 적어놓으세요. 자, 그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됐다면 만약 완성이 되었다면 그때는 면소 판결 완성이 되었다면 면소 판결이죠. 됐습니다. 그 옆에 2번요.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공범. 자, 여러분 공범이요. 이것도 정리해 볼게. 자, 갑이 있고요. 자, 을이 있습니다. 갑은 1월에 범죄 범했고 을은 2월에 범죄 범했어요. 그러면 자, 각각 시효가 진행됩니까? 아니죠. 최종 행위가 끝나면 전 공범에 대한 시효를 같이 계산합니다. 이게 우리 필기 노트에 있죠. 자, 공범에 있으면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 전 공범에 대한 시효를 같이 계산한다. 됐죠? 전 공범에 대한 시효를 같이 계산해요. 자,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갑만 기소했어요. 그래, 갑의 시효가 멈추죠. 갑의 시효 정지. 자, 을의 시효도 같이 정지가 되죠. 을의 시효도 같이 정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갑의 재판이 여기서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을의 시효는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갑의 재판이 확정되면 을의 시효는 진행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공범 공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 전 공범에 대한 시효를 기산한다. 공범 1을 기소하면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도 멈춘다. 이 멈춘 것은 언제 진행한다고요?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해요. 최종 행위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하면 틀립니다. 최종 행위 종료한 때부터 기산하는 거고 기소하면 멈췄다가 다시 진행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대로 진행하는 거죠. 여기 유죄, 무죄, 면소가 확정됐다. 그러면 기판력은 누구한테 미쳐요? 갑한테만 미치죠. 을한테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을의 시효는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외한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 이게 확정됐다면 이제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 갑의시효도 진행하는 거예요. 갑의시효도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뢰시효도 이제 진행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값만 놓고 보면 여러분 이거 의뢰 보지 말고 값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값만 놓고 보면 의뢰 보지 말고 값만 놓고 보면 갑의시효가 멈추죠. 부적법 무효인 경우도 멈춰요. 그러다가 언제 갑의시효가 진행한다고요?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갑의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유죄 무죄 면소 확정되면 기판적 때문에 더 이상 시효는 없어져요.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진행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의 어떤 재판이든 확정되면 의뢰시효를 진행합니다. 유죄 무죄 면소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는데 기판력은 피고인한테만 생기잖아요. 공범자한테 생기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의 어떤 재판이든 확정되면 진행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 또 뭔 이야기 하려는지 알겠죠? 진행하는데 만약에 확정된 뒤에 이게 약식 기소라면 정식 재판 청구는 회복 청구를 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복 결정이 떨어졌어요. 회복 결정. 그러면 회복 결정이 떨어진 이때까지는 그러면 진행한다라 할 거냐 아니면 이때까지 정지한다라고 할 거냐 이 문제예요. 정지가 아니고 뭐 진행한다고요. 그죠? 우리 법에는 여기까지만 정지된다고 되어 있지 그 뒤에 회복 결정이 떨어지는 이 시점까지 정지된다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도 정지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을에게 불리하게 확장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가면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기억을 꼭 하세요. 그럼 다 했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 정지. 자, 공소시효가 진행하다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멈추는 거 이게 정지잖아요. 우리 정지라는 제도만 있고 중단이라는 제도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중단이라는 것은 없어요. 정지밖에 없어요. 정지밖에 없어요. 중단 안 돼요. 자, 정지는 뭔데?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남아있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중단은 뭔데요?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게 중단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진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단 X라고 했는데 중단에다가 밑줄 딱 치고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 처음부터 다시 진행. 이렇게 여기 중단 X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단이라는 제도는 없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없다고요.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 이렇게 하거든요. 틀립니다. 정지밖에 없다고요. 정지는요 이끌 해가지고요 남아있는 시효 다시 진행 남아있는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게 이게 뭔데요? 이게 정지. 중단은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 이게 중단. 중단하고 정지 이것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두세요. 그럼 정지 사유를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 정지 사유. 모래시계 모래가 흘러내리다가 딱 멈추는 거. 공소제기입니다. 이 공소제기는 적법 유효한 공소제기일 필요가 없어요. 부적법 무효라 하더라도 시효는 멈춥니다. 그 다음 범인의 국외 도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범인의 국외 도피요. 여러 차례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죠. 유일 목적, 주된 목적일 필요 없다. 이런 게 기본이고요. 외국 수감 기간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어요. 외국 수감 기간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면 자 이것은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죠. 여러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이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외국 깜빵 생활을 오랫동안 했을 때 이것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일본에 밀국해가지고 일본에 밀항해가지고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보다 엄청나게 그 시효 기간보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업에 종사했다면 이것 또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은 아니라고 하죠. 됐죠? 그래 중국 깜빵하고 그다음 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일본에 밀항한 거 이 두 개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닌 그 판례 딱 기억해버리고요. 그 다음 처벌받을 거라는 것을 인지도 못하고 나갔다면 그때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이 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생업의 종사 일본 밀항 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 국외에서 범죄를 범하고요. 국외에서 범죄를 하고 국외 그대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죠. 이 시효는 전개된다는 거.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공범 1인 있잖아요. 이거는 뒤에 있으니까 뒤에 할게. 됐고 그 밑에 이제 재정신청이요. 재정신청 있으면 시효가 멈추죠.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멈춰요. 있을 때까지 아니에요. 확정될 때까지. 그 다음에 공소대개 결정. 공소대개 결정이 떨어지면 다시 시효가 계속 멈춥니다. 왜? 공소시효에 있을 만큼은 이것을 기소로 간주하니까요. 그 다음에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개시일 때 떨어지면 언제까지요? 보호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멈춥니다. 선고 아니에요. 확정시까지 멈춥니다. 확정시까지.
재정 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멈추고요. 그다음 소년 보호 사건 심리 개시가 떨어지면 보호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멈추고요. 됐죠? 확정. 뭐 선고 이렇게 바꾼 적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다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란죄, 외환죄를 제한 나머지 범죄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죄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기소를 못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시효는 정지되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 그다음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정지됩니다. 성년에 달할 때까지 정지돼요. 성년에 달할 때까지. 성년에 달하면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죠. 성년에 달할 때까지. 그 다음에 밑에다 하나 더 적어놓으면 돼.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요.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10년 연장 적어놓으면 되겠죠.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10년 연장.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10년 연장입니다. 성폭력 범죄 말이죠.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시효는 10년 연장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에 공소시효 정지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범 중에 1인이 구개를 도피했어. 공범이 있는데 그중 한 놈이 구개를 도피했다고. 그러면 그놈의 시효는 멈춥니다. 왜? 구개 도피. 그런데 국내에 남아있는 다른 공범은요. 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세요. 개정판에는 이걸 넣었어. 이전판에는 그게 없을 거야. 예, 공범 1인이 구개 도피, 공범 1인이 구개 도피, 시효 정지. 다른 국내 거주 공범 시효 정지 X. 다른 국내 거주 공고에 대한 시효 정지는 X. 시효 정지되지 않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범 1인이 국외로 도망치면 그놈의 시효는 멈추되 국내에 남아있는 다른 공범의 시효는 계속 진행한다고. 정지되지는 않지. 그런데 공범 1인이 기소되면 시효가 정지되죠. 이거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시효 정지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죠? 됐죠? 그러니까 공범 1인의 시효가 정지됐을 때 이게 다른 공범에 대해서 미치는 것은 딱 한 개. 어떤 거? 공소제기를 통한 시효 정지. 공소제기를 통한 시효. 국외 도피를 통한 시효 정지는요. 국내에 남아있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 정지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기소를 통한 시효 정지가 기소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국외로 도망친 거하고 그 다음 기소된 거하고 이걸 비교를 좀 해도 알겠죠? 해두고 그 다음에 공범에는 대항법은 들어가지 않죠. 뇌물수수, 뇌물공여 같은 대항법은 들어가지 않아요. 대항법은. 그래 뇌물수수자를 수수죄를 범한 놈을 기소했을 때 뇌물공여자까지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도 기억하고. 그 다음 또 두 개 중요합니다. 그 밑에 두 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확정 판결. 여러분 범죄를 범했다는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됐대. 그러면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없지. 따라서 진범에 대한 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맞죠? 그런데 그 밑에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공범 1인 근데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러면 행위는 같이 했지. 공범 맞아요. 그래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는 정지가 되죠. 그러니까 범죄 증명이 없어서 무죄가 확정됐는지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는지를 반드시 비교해야 된다. 그리고 공범 1인이 국외 도피를 통한 시효 정지인지 아니면 공소 제기를 통한 시효 정지인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 비교해서 이런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효 완성의 효과. 여러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효가 완성되면 그때는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를 했는데 이미 시효 완성 사건을 기소했다. 또는 의제 공소시효 25년이 지났다면 이러면 면소 판결로 끝내겠죠. 면소 판결입니다. 이것을 뭐 공기판 뭐 이런 것들 뭐 출제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됐죠. 그 다음에 파트 4인데 내가 뭐 그다지 뭐 딴 거 하지는 않잖아. 또 더 이상 말을 빠르게 하기도 어렵겠지. 내가 아까 뭐 우리 송아지 그 내가 죽인 거 그거 이야기한 거 빼고는 내가 우리 뭐 헛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길었나? 지금 뭐가 길었어? 내가 한 1, 2분밖에 안 했는데. 야, 씨. 원래는 오늘이 종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강한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읽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결정타를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가 뭐 또라이입니까? 우리가 끝내고 그러면 하죠. 끝내고 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또 나가도록 할게요. 자,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